다가오는 24년 어떤 해로 좀 만들고 싶으세요? 2024년 내가 부자가 되고 싶고 상위 10%가 되고 싶다고 한다면 이 영상이 답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2024년 힘차게 시작하십시오. 경기장 안에 들어가라. 실패를 누적하며 결국 성공하라. 경기장 밖에 있으면 안전하다는 느낌이 들지 모른다. 하지만 그곳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장소다.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해 뒷짐지고 비평이나 할 줄 알지 진정한 프로는 되지 못한다. 경기장 밖에 머문다는 게 무슨 말일까? 지나치게 오래 생각한다는 것이다. 어떻게 해야 할지 분석만 하다가 사고가 마비되는 지경에 이를 수 있다. 수많은 사람이 사업을 하겠다거나 책을 쓰겠다거나 새로운 언어를 배우겠다는 등 무언가 하고 싶다고 꿈만 꾸다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경우를 생각해보라. 경기장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면 상대는 부전승으로 승리를 빼앗아간다. 경기장 밖에 앉아있으면 실은 당신은 날마다 패배하는 것이다. 경기장 안에 들어가면 패배할 수도 있기에 들어가는 일 자체에 용기가 필요하다.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그렇게 해야 배우고 성장한다. 경기장 안에 있다는 것은 현실을 직면하고 받아들인다는 뜻이다. 경기장 안에 있다 보면 마침내 미래의 내가 되어 현실을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있다. 미국 사람들은 이런 걸 참 멋있게 쓴다. 이 경기장이라는 그 개념이 되게 멋있어. 이렇게 멋있게 쓰냐. 네, 이런 되게 거. 멋있고 여기서 이 문구 내용은 그런 거예요. 그 경기장 안에 있는 사람이 있고 밖에 있는 사람이 있는데 밖에 있는 사람은 경기장 안에 다시 들어가고 싶어. 관심이 있으니까 그 경기장 자체에 온 거지. 근데 거기서 경기장에 들어가려고 하면 막 너무 무서워. 막 패배할까 그러고. 그러니까 밖에서 뭐 경기가 어땠는 둥 무슨 뭐 선수가 어쨌는 둥 뭐 이러면서 그냥 비평 생각만 하지 정작 안에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정작 안에는 안 들어가니까 결국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죠. 이 사실도 10명한테 알려주잖아요. 그러면 한 명이 경기장 안에 들어갈까 말까인 것 같아. 그래서 만약에 이 한 명이 된다고 하면 상위 10%가 되지 않나. 수긍이 된다. 네, 그런 좀 뜻입니다, 사실. 이 문구에서 나오는 게요. 이게 글을 너무 잘 썼더라고, 이 부분을. 되게 어떻게 이렇게 나는 주저주저 떠들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글을 이렇게 경기장이란 단어 하나로 이렇게 표현을 잘했을까. 제가 이 문구를 읽으면서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무슨 말씀 드려야 될까 생각했던 게 이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2023년을 이제 돌아볼 시점이 됐잖아요. 그럼 여러분들마다 한번 다 돌아보세요. 여러분들 한번. 이 보시는 분들. 눈을 감고 내가 올해 마음에 드는 거, 마음에 들지 않는 거 이런 거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나서 마음에 들지 않는 거가 떠오르는 분들이 있으실 거거든요. 저도 그래요. 저도 올해는 굉장히 저한테 전환점이 되는 해였고 마음에 들지 않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마음에 드는 것도 많죠, 물론. 좌절하거나 속상한 분들한테 이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좌절하지 마라. 당신은 이미 경기장 안에 들어있는 10%의 사람이다. 그것만으로도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진다는 거. 그 10%밖에 안 되는 사람이 경기장 안에 들어와 있고 경기장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내 아쉬운 게 보이는 거지 경기장 밖에 있으면 내가 아쉬운 거 이런 거조차 없어요. 경기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12월은 그냥 막년회가 많은 달일 뿐입니다. 맞아. 그 복귀를 하는 사람은 진짜 경기장 안에 들어와 있는 대단한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네,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올해 참 아쉽다. 내가 이런 걸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올해는 좀 실패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이 10%란 얘기예요. 일단 그분들한테 내가 그래도 경기장 안에 있구나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그런 실패가 그럼 없는 인생이 있을까? 그러니까 요즘에 100살까지 산다고 하는데 제가 81년생이라 100살이면은 1981이니까 2080년까지 살겠죠? 2080년까지 저는 매해 실망하거나 아쉬운 게 없을까? 무슨 얘기냐면은 그 실패와 아쉬움은 굉장히 연속적이고 대상을 달리해서 일어날 뿐이지 항상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실패를 결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과정으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죠.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한번 이걸 읽으면서 제가 돌아봤어요. 나는 투자를 시작하고 나서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을까? 아니요, 진짜 아쉬운 투자 많아요. 그리고 책을 쓰고 나서 후회가 없을까? 제가 제 책을 못 보고 했어요. 너무 약간 나쁘끄러워갖고 좀 더 잘 쓸 수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그리고 제가 유튜브 하잖아요. 그 유튜브 영상을 보면은 매주 그냥 아쉬운 게 많아요. 내가 왜 이거 이렇게 했을까? 내가 이렇게 했으면 좀 더 잘했을 텐데. 이럴 때 이제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나갈까? 맞아. 그만할까? 투자도 그만할까? 뭐 방송도
글쓰기도 그만할까? 근데 저는 하나도 그만두지 않았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저는 제 경험상 투자를 할 때 처음에 제 투자에 아쉬웠던 투자들이 결과가 아니라 과정인 거를 그때는 몰랐어요. 그때는 그냥 버텼어요. 그거 말고 뭐 딴 수가 없으니까. 시간이 지나 보니까 아는 거예요. 아, 이게 내가 과정이었구나. 이 아쉬운 투자가 씨앗이 돼서 그 다음에 더 좋은 투자들을 해나갈 수 있었고 그것들이 나한테 지금 좋은 결과를 이루게 해줬구나 라는 거,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 많을 거예요, 아마. 특히 작년, 재작년, 뭐 올해, 작년 이럴 때 우리나라 뭐 주식도 완전 뭐 박살났잖아. 네. 그리고 부동산도 안 좋았고. 근데 그 와중에 열심히 시작을 해서 투자를 하려고 해보셨던 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당신들은 과정에 있다는 거죠. 근데 그 과정이냐 결과냐를 누가 결정하느냐, 그걸 누가 결정하냐면 그거 역시 당신이 결정한다는 겁니다. 내가 경기장 밖으로 나가느냐 아니냐를 내가 결정하는 거니까.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이제 투자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분들한테 그 선배 투자자로서 얘기를 하자면 그것 또한 과정인 경우가 많더라라는 거. 그래서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조금 더 희망을 가지고 24년을 맞이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옛날에 그런 명언이 있어요. 이 경기장 얘기가 나와서 하는 건데, 그 우리나라의 그 축구 선수, 국가대표 선수가 경기를 하고 나서 팬들이 막 엄청 비난하니까 SNS에 딱 한 줄 썼어요. 답답하면 니들이 뛰든가. 근데 그거 가지고도 막 말이 많았어. 근데 나는 그거 보면서 어떤 사람들 그래서 속이 다 시원하다. 되게 사이다인데요. 답답하면 니들이 뛰든가. 딱 한 줄 써왔더라고요. 멘탈 진짜 좋다. 네. 근데 나는 그 말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게, 여러분들 아마 올해 할 때 힘들었던 분들은 그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내가 뭐 좀 해보겠다는데 왜 이렇게 주변에서 잡아 끌까? 아, 맞아. 내가 올해 뭐 예를 들어서 집값이 좀 떨어져서 집을 사보겠다는데 왜 엄마랑 아버지 날 저렇게 내 돈 갖고 하겠다는데, 왜 내가 올해 뭐 부업을 좀 해서 소득을 좀 늘려보겠다고 하는데 왜 우리 배우자는 이렇게 막 쓸데없는 짓 한다고 할까? 왜 내 친구들은 내가 이런 걸 해볼까라고 얘기했더니 너무나 예상과 다르게 그거를 비웃으면서 안 된다고 말할까? 그런 분들 계실 겁니다. 근데 그분들한테 얘기하시면 돼요. 이렇게 답답하면 당신이 하든가, 그거 안 할 거면 나는 이 경기장 안에서 간다, 그대로. 그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 경기장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마음을 잘 알거든요. 저희는 경기장 안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경기장 안에 들어와서 고생하신 많은 분들한테 1년 동안 고생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경기장 밖에 있는 분들로 인해서 힘든 분들도 그럴 필요 없다, 우리끼리 으쌰으쌰 잘하면 된다 얘기를 하고 싶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기장 밖에서 들어올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 들어오세요. 그냥 또 살만해. 대신 띄워줄 사람이 없다면. 다만 이건 있습니다. 미식축구 할 때 선수들이 뭐 하죠? 막 여기다 막 장비하죠. 헬멧 쓰고 막 축구 선수들 정강이에다가 신가드. 이거 가드 하잖아요. 그것처럼 그냥 열정만 가지고 들어오면 안 돼요. 네,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훈련을 하고 안전장비를 잘 착용을 하고 그리고 경기장 안으로 들어오셨으면 좋겠다. 왜냐면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이 경기장에서 피떡이 돼서 패배해 나갈 때 그걸 보면서 경기장 밖에 있는 사람들이 확신을 갖거든요. 저건 하면 안 되는구나.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안에서 살아남는 사람들은 다 훈련하고 준비한 사람들이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올 한 해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도 좌절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너무 열심히 사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코크님은 어땠어요? 저도 예전에는 거의 좀 어떻게 보면 좀 그냥 해설자, 그냥 거의 뭐 관람자 이런 수준의 거의 뭐 어떠한 활동이든 다 그랬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그 안으로 들어가기에는 겁나고 무섭고, 왜냐면 그 안에 들어가면 물론 얻는 것도 있겠지만 보상도 있겠지만 뭔가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두려워서 아예 엄두를 못 냈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이거 투자로 이제 바꿔서 했을 때 저한테 처음으로 이제 경기장에 들어가는 그 시초가 됐던 거는 서울로 강의를 들으러 가는 거였어요. 그게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첫 발을 내딛는 그 경기장 안으로 문을 열고 한 발 내딛는 그 순간이 지방에 살면서 서울에서 지금 열려있는 그런 부동산 강의를 들어가는. 왜냐면 근데 그걸 하기 전에는 뭐 강의 들으면 이제 그 비용적인 것만 생각이 나잖아요. 그치. 왜냐면 그래 만약 강의를 가려면 애들 케어 어떻게 해? 애들 어디다 맡기지? 맞아. 그리고 그럼 연차 써야 되는데 또 뭐라고 핑계대고 연차를 쓰지? 그리고 또 왔다 갔다 교통비 드는데 강의료 이거 만만치 않은데? 강의료랑 교통비 쓰면 내가 얻는 것보다는 내가 지금 눈에 보이는 그 없어지는
없어지는 그 비용들이 너무 크죠. 눈에 보이고 내가 당장 치료하는 그 대가가 너무 눈에 크게 보이니까 이걸 엄두가 안 났었는데 이거를 아니야 그래도 한번 이걸 감당하고 그래도 한번 내가 가서 들어보자 라고 생각을 하고 나서 이제 실질적으로 용기를 내서 고민을 하다가 용기를 내서 가서 들었는데 이게 그 안에 들어가야지만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안에 들어가야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서울에 와서 물론 그런 비용적인 부분 눈에 보이지만 서울에 와서 강의를 듣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과의 그런 긍정적인 그런 열정을 느끼고 아 내가 진짜 더 동기부여가 확실하게 되고 오히려 막상 그런 비용을 치르고 나서 그 얻는 게 너무 큰 거예요. 엄청 크죠. 왜냐면 그걸 시도하기 전에는 비용만 커버였지 이거에 대해서 얻는 거에 대해서는 별로 없다고 안 보이잖아. 얼마나 뭐 그냥 뭐 맞아. 좀 지식을 좀 알고 이 정도겠지라고 했는데 이거는 정말 상상 이상이었어요. 왜냐면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예상할 수 없었고 예측할 수 없었죠. 근데 막상 그렇게 들어와 보니까 그 외에 비용적인 걸 그 이상으로 내가 얻게 되는 게 컸었고 그러면서 이 좋은 게 더 큰 거예요. 비용보다. 그러니까 이제 계속해서 서울로 이제 뭐 강의를 듣든 뭐 임장을 하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그 경기장을 계속 뛰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었던 것 같아요. 저도 내년에 경기장으로 들어가고 싶은 분야가 있습니다. 뭐죠? 이게 모든 분야를 내가 다 잘할 수는 없잖아요. 벌써 불안한데? 아니 제가 그전부터 계속 글을 쓰겠다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했었어요. 맞죠. 글을 쓰겠다, 책을 내겠다 이런 얘기를 정말 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그 부담감 막 잘 써야 되는데 막 그런 것 때문에 못 쓰고 있다가 진짜 내년엔 내가 이게 계속 경기장 밖에서 구경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책을 쓴다거나 글을 쓰는 거에 대해서 시도는 안 하고 그래서 내년에는 어떻게든 내가 경기장 안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글 쓰는 경기장. 이게 뭐 혼자 안 되면은 진짜 내가 글쓰기 모임이라도 들어가서 모임이라도 들어가서 환경을 세팅해서라도 내가 진짜 그 경기장 안에 들어가서 뭐 그 안에서 처음에는 뭐 시행착오를 걷겠죠. 글을 잘 안 써다 버릇했으니까 글을 또 잘 못 쓸 것이고 읽히지 않을 것이고 근데 그런 과정을 겪으면 이 또한 과정이 될 테니까 결과적으로는 또 이제 결과를 이제 그 과정을 거치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테니까 그래서 저는 내년에는 저는 글쓰기라는 그 분야의 경기장에 하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내년에 어떤 경기장에 들어가실 계획이신가요? 근데 내가 이거 얘기하니까 또 하나 생각나는 게 그러니까 제가 책을 써봤잖아요. 쓰면서 제가 느꼈던 게 있거든요. 그 뭐냐면 호크님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나도 처음에는 글을 쓸 때 왜 안 써지지 막 이랬어. 잘 안 되더라고. 스트레스 받아. 어렵잖아 처음에 엄청. 그냥 정말 하얀 종이밖에 안 보이잖아. 너무 힘들어요. 근데 내가 그걸 나중에 깨달았어. 내가 왜 글을 못 썼냐면 많이 읽지 않아서 그랬더라고. 그러니까 코크님은 당연히 책 많이 읽지. 근데 이제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뭐냐면 내가 글을 쓰고자 하는 분야에 인풋이 필요했다는 거. 근데 내가 그거를 생각보다 많이 안 했었어. 그러니까 이게 힘든 거야. 그래갖고 좀 잘된 책들, 사람들한테 사랑받았던 책들을 좀 많이 읽어봤는데 그게 도움 많이 됐어요. 이래서 이 책이 사랑받는구나가 생기니까 그게 됐거든. 근데 이게 이제 코크님한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아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경기장 안으로 들어오세요. 다만 무턱대고 들어오지 마세요. 안전장비 차고 훈련하고 들어오세요 라고 얘기했던 게 안전장비 차고 훈련을 할 때 그럼 과연 노나이님 저는 제가 하고자 하는 분야에서의 안전장비 착용과 훈련은 뭘까요? 그거는 넣는 거예요. 인풋. 네. 근데 그 넣는다라는 게 여러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어요. 뭐 유튜브를 통해서 보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책을 읽어보시는 것도 될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만나보는 것도 될 수 있죠. 근데 이게 참 웃긴 게 그러니까 솔직히 말할게요. 사람을 만나라, 책을 사서 봐라. 이거 다 뭐냐면 다 비용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람들은 그 비용은 지불하고 싶어 하지 않아 하거든요. 근데 그러면 좀 어렵다는 거죠. 이런 훈련들이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면 요즘에 내가 되게 놀란 게 달리기도 코치가 있어요. 달리기 러닝 코치가 있어요. 있어요. 나 봤어. 광고. 수능고수 같은데. 광고 봤어. 숨고 같은 데 있어. 근데 되게 웃긴 게 내 유튜브 처음에 달리기 할 때 유튜브 뛰었거든요. 근데 그 힐스트라이크라고 착지를 발꿈치로 하니까 무릎이 너무 아픈 거야. 근데 그걸 몰라. 안 뛰던 사람이 어떻게 알겠냐고. 무릎이 왜 아픈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그만하고 싶어. 아프니까. 근데 내가 이제 그런 코치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서 알게 된 거지. 코치들 만날 때 코치가 나를 왜 만나주죠? 비용을 지불하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너무 당연한 부분이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마십시오. 책만 사셔보셔도 됩니다. 그러나 그 정도의 인풋은 필요하다는 거. 그렇게 해서 훈련하고 경기장으로 들어오십시오. 경기장 안에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뭐 제가 참가한 경기는 이제 부동산 투자라는 그런 경기장이니까 제가 2015년에 원래 그 나무맛이라는 책을 읽고 18년까지 공부를 시작할 때까지 3년간 제가 경기장 밖에 있었는데 그때 왜 밖에 있었지 생각해 보면은 그냥 되게 그냥 바빴던 것 같아. 그냥 바쁘고 좀 귀찮았는데 그 귀찮다기보다 약간 그 마음속 깊은 곳에는 내가 이거를 할 수 있나라는 두려움이 더 컸던 것 같고, 왜냐면 이 투자라는 게 되게 많은 공부가 필요하고 막 이런데 내가 이거를 그냥 할 수 있나? 라는 생각이 너무 마음속에 있으니까 그냥 시급한 일 해야겠다. 회사 일 해야지. 이러면서 그 시간들을 조금 보냈던 것 같고, 근데 이제 제가 그때 2018년에 이제 제 나름대로 인생 이벤트가 있었고 그때 이제 이게 돈이 정말 필요하다라는 거를 딱 강하게 느끼고 나서는 무슨 뭐 귀찮고 뭐고 뭐 그런 거 없이 그냥 이거 내가 진짜 해야겠다라고 하고 경기장 안에 좀 들어갔던 것 같아요. 이런 계기가 좀 필요하지 않나 사람들한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게 약간 그렇구나. 이게 약간 운명인 것 같아. 그러니까 운명?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뭐냐면 진짜 이거 약간 소름 끼치네. 그러니까 뭐냐면은 보기님 말대로 경기장 밖에 있는 사람들은 경기장이란 개념이 아예 없어. 그러니까 바쁘니까. 그러니까 바쁘고 정신이 없다? 그러니까 경기장이라는 게 있고 경기장 안에서 뛰는 사람들이 있고 나는 지금 경기장 밖에 있구나라는 거 자체를 몰라. 인식을 못하죠. 인식을 아예 못해. 근데 어느 순간 내가 아까 말한 운명 같은 느낌이 든다는 게 뭐냐면 경기장이라는 게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사건들이 생겨. 인생을 살다 보면. 근데 그런 거 있는 것 같아. 이게 경기장인지 아닌지를 또 아는 것도 다른 것 같아. 그렇죠. 누구나 계기가 또 있는데. 계기는 있는데 일단 알게 되면 그거 들어갈까 말까 고민은 해.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경기장이라는 자체를 모르는 거야. 맞아요. 왜냐면 그치. 나는 옛날에 전세가 유리라는 거를 몰랐어. 다 그거 몰랐죠? 어떻게 알아, 다 그걸? 몰랐지. 그러니까 그게 경기장이 존재한다는 걸 모르는 거야. 그치, 모르죠. 네. 근데 운명처럼 어떤 특별한 이유로 내가 그런 게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돼. 그러니까 내가 지금 되게 약간 소름 끼친다고 말했던 게 이 영상이 떠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한테 이런 작은 영상 하나가 어떻게 보면은 그 운명 같은 거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거 내가 너무 사짜 같나? 근데 난 진짜 그런 생각이 드네. 왜냐면 내가 너바나님 책을 읽고 너바나님한테 메일을 썼어요. 만나고 싶다고. 그리고 너바나를 만난 거야. 그때부터 바뀌었거든요. 근데 내가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 사람들은 내가 이 얘기를 하면 그러더라고. 와, 너나님 실행력 진짜 대단하시네요. 근데 과연 그 실행력이 어디서 나온 거냐는 거예요. 그거는 그 이전에 내 안에 차곡차곡 쌓여있던 현실에 대한 불만족이나 느껴왔던 부당함 같은 게 쌓여 있었기 때문에 내 행동으로 옮겨지는 거야. 어느 순간 이렇게 탁 돼서 이렇게 나온 거네, 행동으로. 그럼 그건 어디서 왔냐? 10년간의 직장 생활에서 왔던 거야. 열심히 산 10년간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차곡차곡 쌓이면서 어떤 계기를 만나지. 그 계기가 됐을 때 내가 선택하는 거죠. 들어갈까? 아니면 그냥 여기 있을까? 근데 여기 들어가게 되면 들어갈 때는 어떠냐면 경기장에 이제 티켓 끊어서 입장할 때 어떤 마음이냐면 막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내가 막 NFL로 치면 막 가서 막 터치다운하고 막 상대방 선수 덤블링 쳐서 넘어가지고 막 내가 막 결승점 올리고 MVP 되고 이 생각을 하거든. 근데 들어오면 어떻게 되냐면 맞아 날라가. 그리고 안 나와요, 다음 경기까지. 그러니까 날라가. 내가 하다 뛰다가 좋아, 저기서 상대 선수가 부딪혔는데 날라가는 거야. 그 좌절해. 근데 거기서 연구하고 어떻게 잘 부딪힐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상대편 저 스크럼을 뚫고 터치다운을 할 수 있을까? 막 이런 것들을 연구하면서 내가 점점 레벨이 높아지는 선수가 되고 그 안에서 오래 머물면서 이제 내가 원하는 걸 얻는 거. 이런 과정들이 있다는 거죠. 이 전체 과정을 한 번도 나도 깊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 경기장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건 생각해 봤지만.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저희 영상이 여러분들한테 어떤 값어치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여러분한테 어찌 보면 어떤 사람들한테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거.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네. 이게 경기장임을 알아보는 계기. 그렇죠. 보통은 이미 직장 생활 자체가 경기장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맞아. 회사라는 게. 이 직장 자체가 그러네. 나의 경기장이라고 인지를 했기 때문에 맞네. 또 다른 경기장을 찾으려고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하지만 직장은 그냥 삶의 현장이야. 경기장이 아니야. 삶을 그냥 꾸려나가는 삶의 현장인 거고 체험처럼 현장. 여기에서 뭔가 내가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겠다. 뭔가 다른 분야로 튀어 올라가야 되겠다. 그러면은 또 다른 삶의 현장이 아닌 또 다른 경기장에 들어가야 한다는 거. 근데 이런 것도 있죠. 그거 자체도 경기장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경기장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만 규정하면 돼요. 그 경기장은 축구일 수도 있고 야구일 수도 있고 미식축구일 수도 있고 뭐일 수도 있어요. 승마일 수도 있어.
뭐 수영일 수도 있어, 뭐일 수도 있어. 그러나 내가 경기장 안에 들어있느냐 없느냐는 본인이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면 나는 내 동생한테 그러거든. 임원하라고. 내 동생 직장생활 잘하더라고. 그래갖고 너 임원해봐라, 도전해봐라. 이왕 할 거면 그러면 나한테 그런 거야. 형 나는 그 뭐 투자 이런 거, 노후 준비 이런 거 어떻게 해? 그럼 일단 형이 좀 어떻게 생각해볼 테니까 그냥 너가 그게 적성에 맞으면, 그리고 임원 되면 노후 준비할 수 있어. 목표가 있어야 되네, 목표가.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면서 내가 그렇게 얘기하지. 가방만 들고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그게 네 경기장이 되면 되는 거니까. 내가 그저께 동생이랑 점심 먹었거든. 동생 회사 앞에 가갖고 밥 먹으면서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동생이 자기 뭐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민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왜? 그게 네 경기장이지. 내 이 책을 읽었었으니까 그 얘기를 했었어. 네 경기장은 회사라고. 열심히 해봐라. 사람이 모두가 다 똑같은 일을 할 필요는 없다. 다만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는 본인이 정해야 된다. 여러분들도 그 영역이 뭐든지 간에 용기를 내서 안으로 들어가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해요. 댓글에다가 여러분들이 2024년에 어떤 경기장으로 들어가서 어떤 선수가 될지를 한번 다짐을 적어 보시는 걸로. 나는 내년에 어떤 경기장에서 어떤 선수가 되겠어. 코크님은 이제 나는 출판 경기장에서 나는 베스트셀러 작가 되겠어. 약간 이런 거. 오케이, 좋죠? 좋습니다. 자, 그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끝냅시다. 여러분 한 해 고생 많으셨고요. 2024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부동산을 아예 몰랐었어요. 감으로 대출 한 이 정도면 되겠지? 사장님한테 그냥 물건 보여달라 그러고 막 이렇게 계산을 해주셨어요. 근데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이렇게 내 집 마련을 하는 게 맞나? 너나이님이 강의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A to Z까지 다 알려주셨어요. 아파트 이름만 얘기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어떤 지역을 선정을 해가지고 예산을 어떻게 설정해야 되는지 딱 알려주시는 게 저는 되게 신선했어요. 한 번도 그렇게까지 계산해보지는 않았었거든요. 부동산에 가서 어떻게 해야 되고 매물을 어떻게 봐야 되고 그걸 어떻게 매수까지 이을 수 있는지 그거를 진짜 하나하나 다 체계적으로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 집 마련은 이런 프로세스로 해야 되구나. 서울이나 경기도에서는 이렇게 집을 봐야 되는구나. 이런 가격일 때 굉장히 싼 가격이구나. 이런 거를 이제 판단할 수 있는 이 강의를 듣는 거를 망설이는 분들의 마음이 너무 이해가 돼요. 제가 그랬었기 때문에 이게 과연 맞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지만 너무 체계적이었고 정말 신뢰가 많이 가는 강의였던 것 같아요. 내가 이거만 보면 내 집 마련만큼은 후회 없이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